사장님 저 왔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16%안 써요? 아, 이게 가을 겨울에 쓰기는 좀 차갑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폰 16 프로에 탑재된 A18 프로.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유튜브 조회수는 무조건 먼저 올리는 게 장땡이거든. 거기다가 이번에 1차 출시국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좀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이 iOS 18이 뭔가 조금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뽑으면서 이 정도면은 이제 그래도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 이런 느낌을 확보하는 데까지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자, 일단 이번에는 지난 시리즈 때랑은 조금 다르게 16 일반에도 새 칩이 들어갔죠. CPU 구성을 쉐어를 하고요. 다이 사이즈를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해서 캐시랑 GPU만 한 개 덜어냈다. 요게 공식적인 설명인데, 저는 사실 이 프로만 샀기 때문에 A18을 가지고 있진 않아서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긴 한데, 해외 벤치 자료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돌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설계 자체를 다른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공식 발표로는 클럭은 동일하다고 했거든. 근데 실제 프로그램에서 돌릴 때는 클럭은 살짝 하향, 거기다가 전력은 좀 더 많이 먹는 특성이 있고요. 플러스 GPU 코어가 한 개 적음에도 불구하고 A18 프로, 그러니까 GPU가 한 개 더 들어간 거랑 전력 커브를 똑같이 타고 있는 모습 등,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왜 메모리 살 때 저수율 다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 다이, M 다이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는 펌핑이 되기 때문에 원가는 절감이 되는데, 애플이 A18 프로에다가 요구했던 어떤 성능 허들에는 조금 떨어지는 설계나 생산 라인을 갖다가 따로 빼가지고 이런 어떤 생산 라인에다가 살짝 좀 설계를 바꾼 A18을 갖다가 할당한 게 아닐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어쨌든 그런 의심이 조금 좀 들기는 하고요.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인 A17 프로 같은 경우에는 N3B, A18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N3E라서 똑같은 3나노이긴 한데 살짝 반의 반 스텝 정도? 이게 사실 뭐 A18이나 A18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다이샷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다이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는 대신에 다이 사이즈는 좀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단 이게 아무리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3나노 구성에다가 A17의 구성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잖아요. CPU 개수, GPU 개수 뭐 이런 거 동일하잖아요.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타 플래그십들, 그러니까 뭐 스냅드래곤이나 디멘시티 이런 애들처럼 완전히 애플이 똥줄이 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애플은 요 카드를 갖다가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원가적인 이점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iOS 18.0.0 실내 온도는 24도, 에어컨 무풍으로 가동된 상태이고요. 플러스 제가 높아심에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iOS 18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를 갖다가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 OS가 좀 최적화가 되면은 지금과는 또 성능 격차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정도구나,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너무 메이저 제품이다 보니까 또 잔소리가 길었죠. 지금부터 바로 테스트 결과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보실 거는 단발성 테스트. 일단 그 CPU 테스트는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전 세대 할 것 없이 계속 그려왔잖아요, 지금까지. 이번에도 스냅이고 디멘시티고 안 됩니다. 아이폰에 들어간 A 시리즈가 갑이에요. 사실 저는 A18이든 A17이든 워낙 싱글 성능은 좋았으니까 AJ3라든지 디멘시티 9300에 비해서 뭐 잘 나오는 게 특별히 이상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디멘시티가 이 CPU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E코어 개수는 동일한 상태에서 P코어 개수가 2배잖아? P코어가 2개가 밀리는데 더블인 상태인데 점수가 더 높아요. 플러스 그리고 뭐 애플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뭐 벤치 신경을 안 쓴다, 실사용 성능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 근데 여러분들 이 벤치 결과 보세요. 이게 의식을 안 한 거야? 이거 그냥 적당히도 아니에요. 굉장히 의식한 게 눈에 그냥 보여요. 이게 제가 베스트 점수를 갖다가 측정을 한 건 아니라서 살짝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하향이긴 한데 오차 범위 내에는 들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벤치 자체로는 현재 나와 있는 어떤 AP들 중에서 GPU 성능도 그렇고 CPU 성능도 그렇고 멀티 싱글 할 것 없이 최상위 라인의 어떤 AP다, 이런 느낌 자체는
확실히 좀 부여를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좀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CPU 벤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점수 차이도 많이 났고 기존부터도 차이가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안드로이드발 AP랑. 그래서 뭐 이 결과가 그냥 당연하게 좀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여기서 GPU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단발성 GPU 벤치가 얼마나 보여주기식 눈 가리고 아웅한 점수인지 여러분들도 바로 아시겠죠? 아니 여러분들 제가 이게 뭐 한 10회 가서 떨어지네 그럼 이해를 하겠어. 근데 딱 1회차 견딘 다음에 2회차부터는 바로 떡락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얘들이 그렇다고 해서 인텔 꼴이 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A12, A13 요런 시절의 애플의 위상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많이 이게 떨어진 것 같다. 압도적인 느낌이 점점 좀 사라지고 있는 느낌은 분명히 들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사실 이런 거는 일반인들은 별로 따지지 않잖아. 어차피 뭐 A27 프로를 썼나 A18 프로를 썼나 빠른 건 똑같잖아. 뭐 전화가 더 빨리 되나? 그렇지 않잖아. 결국 성능충, 게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와닿는 성능이 나왔을지 이게 중요한 건데 요걸 좀 보여드리겠다면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퍼프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안드로이드든 iOS든 크로스 플랫폼으로 둘 다 측정을 같이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랑 같은 기준에서 측정을 하고 게임 성능이 어떻게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측정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등한 비교, 객관적인 비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뭐 이 A18 프로에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데이터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 아시겠잖아요. A17 프로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안정성이 더 잘 나오는 편이고요. 플러스 CPU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잖아요. CPU 바를 잘 받는 원신 같은 게임들. 이런 데에서는 눈에 띄게 프레임이 더 좋아지긴 해요. A17 프로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요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게임 시에 발열도 많이 줄었어요. 이 A17 프로 쓰시는 분들 이거 게임할 때 발열이 너무 심하다. 이것 때문에 되게 불편하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 실제로 제가 체감이 될 정도로 좀 덜 뜨겁다라고 느껴져요. 단, 이 스타라일 같이 좀 GPU 비중이 높은 게임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예상했던 그 정도의 어떤 성능 향상은 없었다는 것이. 이게 그나마 극초반에는 좀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온도를 좀 더 머금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로는 계속 악화돼요. 언제까지? 맞아. 이 게임을 끌 때까지. 제가 사실 이 15%를 쓸 때도 60프레임에 풀옵션으로는 안 땡겼어. 발열이랑 프레임 드랍이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풀옵 땡긴 다음에 30프레임 고정.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60프레임으로 즐길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땐.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안드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또 없는 게 안드로이드랑 iOS는 단순히 OS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동작되는 해상도라든지 그래픽 품질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프레임은 안드 쪽이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아직까지 품질 자체는 아이폰 쪽이 좀 더 나아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아이폰은 이제 막 나왔고 에이젠3라든지 디멘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체인지가 될 때가 됐잖아. 다음 세대가 나올 타이밍이 됐잖아. 그러니까 전 세대랑 비교를 하는 게 좀 애매한 거야. 불안한 리드인 거지 결국엔. 자, 여러분들 이제 좀 대충 정리가 되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iOS 초기 버전의 얘기예요. 물론 이 상태에서 딱 멈출 수도 있어. iOS 18의 최저가가 이게 끝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정확하게 딱 단정 지을 수 없는 초기 버전이라는 점. 플러스 게임에서는 안드로이드와 iOS의 어떤 측정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요 점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재미로만 좀 러프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제발 또 싸우지 마세요. 댓글에서. 네가 좋니? 내가 좋니? 그래봐야 아무 의미 없어. A17 프로, A18 프로도 그렇고 이 A-Gen3도 그렇고 다 좋아. 디멘시티도 좋아. 그리고 제가 이 확인기를 시켜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궁금하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A-Gen3가 들어간 원 플러스 패드 2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리뷰를 갖다가 딥하게 하려고 데이터를 갖다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좀 중간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로 리뷰를 갖다가 못 내고 테스트를 갖다가 좀 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식 빨리 좀 받아보고 싶다. 이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또 겁나 싸우겠죠? 제발 싸우지 마. 뭐 갤럭시가 좋고 뭐 아이폰이 좋고 중국폰이 좋고 뭐가 좋으면 어때? 거기에 자아를 의탁하지 마. 아무 의미 없어. 그냥 휴대폰, 태블릿일 뿐이야.